오늘 영상은 데이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24년도에 한국의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아실까요? 무려 6,836억 달러예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치예요. 근데 이 숫자 안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대형 품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중소기업 소규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는 따로 있어요. 화장품 수출 102억 달러, 농식품 수출 117억 달러. 이 두 카테고리만 봐도 2024년의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 실적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대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 안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탑5를 뽑았어요. 기준은 총 수출액 순위가 아니에요. 전년 대비 증가율, 즉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열리고 있냐를 좀 봤습니다. 수출을 처음 시작하거나 새 시장을 찾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크고 포화된 시장보다 지금 빠르게 열리는 시장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서 쓰는 데이터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화장품 수출 통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식품 수출 통계,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K뷰티 유망시장 보고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영상의 데이터의 근거입니다. 공공기관 공식 발표 자료예요. 출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볼게요. 5위는 인도네시아예요. 식약처 2024년 화장품 수출 통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했어요. 수출액은 1억 4천만 달러예요. 69%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회성 수치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인도네시아냐?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에요. 동남아 최대 인구 국가입니다. 그중 젊은 층이 많고 이 세대가 K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른 하나는 할랄 시장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예요. 화장품, 식품 모두 할랄 인증이 있으면 시장이 크게 열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무슬림 시장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입 전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식품은 BPOM이라는 인도네시아 식약처 인증이 필요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 취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번 취득하면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이 열립니다. 4위는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같은 식약처 통계 기준으로 UAE로의 한국 화장품 수출이 2024년 전년 대비 91%나 증가했어요. 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예요. 증가율만 보면 탑5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91% 증가, 이건 거의 2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기존에 비중이 작았던 시장이 갑자기 두 배로 뛰는 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UAE는 중동의 허브입니다. UAE에 입점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변 중동 국가로 확장하기 좋아요. 구매력도 높습니다. 중동은 단가 싸움이 덜합니다. 품질로 승부하면 마진 나오는 구조예요. 한국무역협회 유망시장 보고서에는 튀르키예와 함께 주목시장으로 꼽았는데 이 지역 전체적으로 한류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 소비재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품 수출 측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기준으로 중동 6개국 합산 수출액이 4억 1천만 달러예요. 아직 전체 비중이 4%대로 낮아요.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아직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3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2024년 기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에요.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583억 달러고 전년 대비 9.1% 증가했어요. 화장품 수출만 보면 2024년 5억 3천만 달러예요.
농식품 기준으로는 전체 수출국 4위입니다. 베트남이 꾸준히 상위권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 브랜드 친밀도가 높아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둘째, 소규모 바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보는 바이어가 많아서 처음 수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첫 거래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에요. 세 번째, 물류가 유리해요. 인천에서 호치민까지 항공 4시간, 샘플 발송이나 첫 소량 선적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쌀 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23.5% 증가하고 있고 K푸드 전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2위는 일본입니다. 식약처 2024년 화장품 수출 통계 기준으로 일본 수출이 전년 대비 29.1% 증가해서 10억 4천만 달러예요. 그리고 현재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1위입니다. 30.1%를 차지하며 프랑스를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식약처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일본 시장이 흥미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 품질의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그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이기고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K뷰티의 품질이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장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식품 수출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으로 13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본 시장에 진입할 때 고려할 점은 규격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성분 표기, 라벨 규정, 용량 기준, 이걸 맞추면 진입장벽이 오히려 경쟁사를 걸러주는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1위는 미국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식약처 2024년 화장품 수출 통계 기준으로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56.4% 증가해서 1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점유율 1위예요. 농식품은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미국이 한국 농식품 수출국 1위입니다. 18억 달러, 전체의 17.5%를 차지해요. 쌀 가공식품만 봐도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60.7%가 증가했어요. 이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냐?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K뷰티, K푸드가 미국 MZ세대를 빠르게 퍼졌어요. 아마존,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유통 채널에 한국 제품이 대거 입점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2021년 9.2%에서 2024년 18.7%로 2배 이상 올랐어요. 구조적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소규모 인디 브랜드, 작은 제조사들이 오히려 잘 통하는 시장이에요. 독특한 성분, 차별화된 제형, 한국적인 스토리, 이게 미국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5국가를 봤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위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4위는 UAE 화장품, 3위 베트남 교역, 2위 일본 화장품, 1위 미국 화장품. 모든 수치는 식품의약 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공식 발표 자료 기준입니다. 출처는 설명란에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어디가 맞는지 간단하게 보자면 화장품이면 미국과 일본이 검증된 시장이고 UAE와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열리는 신흥 시장이에요. 그리고 식품이면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보시면 되고 할랄 인증을 갖춰두면 UAE부터 중동 전체가 열립니다. 데이터를 보면 방향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장들이 빠르게 열리고 있어요. 내 제품이 어느 나라에 맞는지, 어떤 순서로 접근하면 좋은지 같이 살펴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무료 진단을 신청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